안녕하세요. 메디크리에이터 정선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매력 있는 외모를 가진 사람을 호감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호감을 느끼는 이성을 볼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신체 부위가 바로 눈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틀리긴 하겠지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눈에서 인품이나 성격이 느껴진다, 눈이 예쁜 사람이 좋다, 상대의 눈을 보고 한눈에 반하는 일이 자주 있다. 이분은 금사빠이신가 봐요. 한 여성지에서 20, 30대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모두 과반수 이상이 눈을 꼽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쌍수가 국민 성형수술이 된 걸까요? 오늘 MC 선미는 호감형 눈을 만들기 위해 조금 더 욕심내서 생각하게 되는 D팀 수술, D팀, 워스트 케이스, 베스트 케이스, 그리고 부작용 케이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D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눈 아래 경계가 있기 때문에 D팀은 눈을 무작정 커지게 하는 수술이 아니거든요. 눈 아래 경계를 무시하는 순간 많은 부작용들이 따르게 됩니다. 한 끗 차이로 호감형 눈이 되느냐 비호감형 눈이 되느냐인 거죠. D팀은 눈매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면서 시원해지는 수술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가로로 길어지는 효과보다는 밑으로 내려가는 효과에 포인트를 주는 수술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D팀은 눈꼬리 끝이 자연스러운 모양의 앵글 브래킷이 유지돼야 하는 수술입니다. 내 눈에 대한 이해? MC 선미님, 우린 전문가도 아닌데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막연히 호감형 눈이 되는 수술이라고만도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한다. 한번 차근히 내 눈매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또 언제 해보겠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수술 전에는 내 얼굴에 대한 분석 능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수술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분석 능력이 날로 늘게 됩니다. 자고 일어나면 전에 몰랐던 것 하나씩 찾게 되고, 너무 오버할 정도로 심한 분들은 눈 수술하고 나서 선생님, 저 눈 수술했는데 왜 입이 삐뚤어졌죠? 하고 컴플레인 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원래 인매가 비대칭이었는데 수술 후 반복적으로 거울을 보며 얼굴을 분석하니 전에 몰랐던 인매가 살짝 삐뚤어져 있는 걸 찾게 된 거죠. 성형수술한 직후 회복 기간에는 불안 심리와 기대 심리가 동시에 작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분석 능력이 생기는 거죠. 성형수술을 해보신 분들은 피식 웃음이 나오시죠? 공감 하실 거예요. 이쯤에서 MC 선미가 내 눈매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거울 볼 때처럼 또렷한 표정으로 사진 한 장 찰칵. 평소에 의식하지 않았을 때의 표정으로 사진 한 장 찰칵. 이 두 가지 버전의 사진을 가지고 기본적인 내 눈매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앞서 내 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D팀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강하게 말씀드린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 눈이 어떤 눈인지, D팀이 필요한 눈인지, D팀을 하면 안 되는 눈인지, 아니면 아주 애매하게 둘의 경계에 놓인 눈인지를 어느 정도 스스로 파악을 해야 의사쌤과 상담할 때도 이해하기 쉽고요. 내가 수술받을 의사쌤 찾기도 쉽고요. 무엇보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후회 없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성형수술은 전문가의 어드바이스를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내 얼굴에 대해서도 하려는 수술에 대해서도 이해도를 최대한 높인 후 최종 결정을 본인이 해야 합니다. 내 눈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가장 이상적인 눈의 비율을 알아볼게요. 눈과 눈 사이 간격인데요. 눈의 길이와 비슷한 1:1:1의 비율. 콧볼과 눈썹의 가장 바깥점을 연결하는 선에 눈꼬리가 일치해야 한다. 눈의 앞머리 끝점과 눈꼬리 끝점을 연결하는 수평선과 이루는 각도가 5에서 8도 정도가 이상적인 눈에 속합니다. 흰자의 여백의 비율이 1:1 정도, 눈끝의 모양이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앵글 브래킷, 눈 끝점의 위치가 동공의 중심선보다 약간 낮은 높이. 이상적인 눈을 기준으로 내 눈 사진과 비율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내 눈 분석하면서 상심하지 마세요. 이 정도로 완벽한 비율로 태어난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이상적인 비율이라고 하는 게 거의 서양인 비율에 가깝거든요. 그 비율을 꼭 맞추겠다고 눈 아래 경계도 무시하고 수술한다면 정말 큰일 납니다. 어떤 눈 모양을 가져야 베스트? 어떤 눈 모양을 가져야 워스트가 되는 건지 궁금하시죠? 본인 눈의 분석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좀 감이 오지 않나요? 그럼 뭐부터 갈까요? 워스트 케이스부터 가볼까요? 뒤쪽 흰자위가 넓고 앞쪽 흰자위가 좁다. 눈동자와 아래 눈꺼풀 사이에 여백이 있다. 이걸 삼백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눈이 뒤트인 베스트 케이스일까요? 눈꼬리가 많이 올라가 있다. 눈 뒤쪽 흰자위 여백이 앞쪽 흰자위 여백에 비해 많이 좁다. 이로 인해 외사시 느낌이 있다. 어느 한쪽만 눈꼬리가 유독 올라가 보이는 짝눈이다. 아래 눈꺼풀이 눈동자를 많이 가리고 있다. 눈의 세로 높이는 충분히 커서 동그란 눈매지만 가로로 길어지는 눈매를 원한다. 이런 분들은 뒤트임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정말 제발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대표적인 뒤트임 부작용 케이스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처음부터 별 효과가 없었다. 이건 명백한 부작용이죠. 하지만 많이 망가뜨려 놓은 것보단 나을 수도 있어요. 다시부터 눈끝 모양이 벌어졌다. 눈끝이 디귿자 모양이 되었다. 속눈썹이 사라졌다. 아래 눈꺼풀이 뒤집어지거나 떠 있어서 빨간 점막이 노출되었다. 뒤트임 수술이 어떤 수술인지 확실히 이해가 되셨나요? 내 눈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상담을 해보면 뒤트임 수술이 나에게 필요한 수술인지 아닌지가 파악될 겁니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셔야 하는 핑거 팁을 드릴게요. 앞으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포인트를 핑거 팁이라고 하겠습니다. 핑거 팁 하나, 내 눈이 뒤트임 베스트 케이스가 될 눈인지 파악한다. 핑거 팁 둘, 만약 워스트 케이스가 될 눈이라면 과감하게 뒤트임 포기하자. 핑거 팁 셋, 뒤트임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수술 방법으로 수술하는 의사쌤인지를 꼭 확인한다. MC 선미가 알려드린 뒤트임 핑거 팁 세 가지를 확실히 체크하시고 수술을 결정하셔서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눈꼬리 한 번에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꾹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